자, 제2절 직업훈련입니다. 자, 내려와서 69조를 보시면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돼 있네요. 자, 1항에서 소장 밑줄 그시고,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주체가 누구예요? 소장이죠. 그리고 2항의 외부 기관 단체에서 훈련 받게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3항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에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령 밑줄 그시고, 기출문제 가보시면 장관 틀렸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부령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런 것은 가장 마지막에 푸시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외부 직업훈련 나와 있지? 보시게 되면 소장은 수용자가 빨간색으로 개동그라미, 완동그라미, 밑에 외부 나와 있지? 자, 외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누가 나가요? 외부예요? 외부에 누가 나가? 앞에서 계속 했잖아. 개 색깔 칠하시고 완 색깔 칠하시고. 짝대기 3개 4개밖에 못 나가요. 한두 개짜리 안 돼요. 단서 조항에 뭐 필요하다면 된다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은 누가 돼요? 너가 되는 거지. 수용자 자비부담이다. 그쵸? 이게 원칙입니다. 끊고. 물론 예외가 있지만 항상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가보시면 일반급 X, 국가 X. 자, 다음 페이지 124조 나왔네요. 자, 여기 별표칩니다. 자, 보세요. 직업훈련, 직종 선정, 직종이죠, 직종. 그 다음에 훈련 과정별 인원수, 요거 누가 정해요? 소장이 정해요. 소장이 정한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승인이다. 밑줄자 끄시고. 그쵸? 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직권하면 틀려요. 두 번째, 직업훈련 대상자는 누가 선정해요? 대상자 누가 선정하지? 소장이 선정해요. 소장이 선정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끊으세요. 자, 그런데 자, 집체 직업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체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가로 열어놨지?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 집체훈련 대상자, 이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지? 그때는 관할청장이 해요. 밑줄자 끄시고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래서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두셔야 되지? 원칙적으로 대상자는 소장이 하는데 이 집체훈련만큼은 누가 한다? 관할청장이 한다. 요거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문제 다 그렇게 나오죠? 청장이 갑자기 왜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기출에서 청장이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라고요? 틀렸지? 자, 밑에 선정 기준 가볼게요. 자, 1, 2, 3, 4를 묶으시고, 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수용자,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 선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상자 선정이 바로 누가 해요? 소장이 한다 했어요. 소장이 한다. 자, 1번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 밑줄 할 수 있었을 것.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 집체 훈련 대상자는 제외를 하네요. 제외를 한다. 왜요? 얘는 청장이 한다 했잖아. 위에서 대상자는 소장이 선정하는데 집체만큼은 청장이 하니까 여기서 1번에서 청장은 집체 훈련자는 그래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본 소양을 갖출 것, 소양을 갖출 것 그랬어요. 기출문제 가보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 X. 그치? 기술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사람 구실을 하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소양이 중요한 거지 기술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3번을 보시게 되면 기술이 없어도 된다. 대신 재훈련을 희망할 것.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출소하겠죠. 출소 후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기술을 배우고 나간다 이런 말이지. 이런 것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쵸? 자, 다음. 자, 선정 제한 나왔네요. 여기 별표. 선정 자체가 안 돼요. 선정 자체가 안 된다고요. 제한 사유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도 선정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자, 1, 2, 3, 4, 5를 묶으시고요. 자, 빨간 펜 들으시고 형광색 펜 들으세요. 15세 미만에다가 색깔 칠하세요. 15세 이하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15세 이하 X. 그 다음에 16세 미만 X. 아동복지법에 가면 16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하셔야 되고요. 왜 하필이면 15세 이하가 아니라 15세 미만일까? 15세가 우리나라로 치면 몇 학년이지? 자, 우리가 8살, 만 8살에 1학년으로 들어간다 치고 1, 2, 3, 18, 9, 10, 11, 12, 13 13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거든요. 14, 15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몇 학년이야? 2학년이죠? 이게 만 나이잖아. 그치? 중3은 일을 할 수 있나? 중3이 되면? 요즘 학생들 잘 모를 텐데.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거에 의하면 중3이 되면 인문계로 공부할 사람들은 인문계 보내고 그 다음에 공부할 능력이 안 되고 가정 형평상 산업계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산업계. 산업 전선에 뛰어든다고. 산업 전선에.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나이 먹더만 나중에는 다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그러대요. 그렇지. 고등학교 나와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점을 물어봤을 때 중3이면 그때 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쵸? 그래서 이게 15세 미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세 미만이라고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문제 가보시면 16세다 틀렸지? 그 다음 문자 해독 능력,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치? 조사 중일 때 안 되죠? 징벌 집행 중인 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그치? 그 다음 작업 등일 때, 교육 교화를 받을 때, 이게 중입니다. 시행 중. 작업 중, 교육 교화 중일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고. 어떻게 일을 시키냐. 그치? 선정 제한되죠. 당연히 질병 들면 선정 자체가 안 되죠. 자, 됐고. 자, 밑에 요 27조도 별표. 자, 일단 이송 나왔네요. 자, 이송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지? 이송하면 무조건 장관이에요. 이송하는 주체는 무조건 누구다? 장관이다. 장관. 자,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1항에 따라 이송된 수용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누가요? 소장이죠. 소장. 장관이 보냈는데 나 안 받을래. 너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받아야 되죠. 일단 받는 것이 원칙이죠. 일단 끊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죠? 기출문제 소장 틀렸죠? 그래서 장관 소장을 특히 1항 같은 게 조심해야 되겠죠? 1항 같은 경우에 이 장관을 소장으로 바꾸면 틀려요. 항상 이송의 주체는 누구다? 장관이다. 자, 그 다음 보류 나왔네요. 보류. 자, 1항을 가볼게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이때는 보류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네요. 재량상이다. 그쵸? 1, 2, 3, 4를 묶으시고요.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보류 가능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방금 앞에 가보시면 대상자 선정 제한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조사 나와 있는데? 조사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질병 나와 있지. 이것은 뭐냐면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그러면 선정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보류는 뭐냐? 보류는 자, 직업훈련을 시켜요. 직업훈련 하고 있는 중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니까 조사실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면 하던 일을 보류가 할 수 있는 거지. 조사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직업훈련을 하다가 실시하다가 아플 수 있잖아요. 심신이 허약해질 수 있고 질병으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스톱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직업훈련 대상 선정하기에 앞서서 미리 조사 중, 징벌 집행 중,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는 선정 자체가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128조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에는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사고 치거나
하다가 질병 걸렸을 때는 보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망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에도 보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2항 보류된 수용자가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되겠죠. 자, 다음은 앞에 끊고 예외가 있습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취업지원협의회. 자, 85조 가볼게요. 자,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디에 둬요? 취원, 지원, 협의회 어디에 둬요? 그렇지. 교정시설에 둬요. 청에 두는 거 아니야. 각 교도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밑줄 안 긋게요. 1항만 잘 봐두세요. 자, 기능 나왔네요. 자, 085조 제1항에 따른 수용자 협의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시고. 자, 고딕처 세는 거 있죠?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조언, 자문에 대한 조언 하는 것이 취업지원협의회가 하는데 기출지문에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 기출되었기 때문에 1번을 고딕처 처리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삼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급 같은 경우는 사무관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어려운 것은 별다른 거 없는데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거, 그렇지?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끔씩 지문화합니다. 자, 시행규칙 가볼게요. 자, 1항 보시면 회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다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10명 이상이다 밑줄 그으시고 그쵸? 숫자 받으셔. 숫자 외부위원이 뭐다? 외부위원은 10명 이상이다. 이 10명짜리를 3명, 5명, 9명, 뭐 15명 하면 틀려요. 10명짜리다. 그리고 회장은 소장이다. 부회장은 2명을 둡니다. 2명입니다. 이거 시험 나온 적 있어요. 2명입니다. 야, 부회장 2명 두는 데가 있냐? 그런 거 봤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유일무이해. 아시겠습니까? 2명인 거 여기밖에 없어요. 2명이다. 자, 그리고 한 명은 내부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또 한 명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즉,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내부 위원, 한 명은 외부 위원이라는 거예요. 자, 요 1항, 2항이 각각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야, 뭐 이렇게 나오나? 이것도 5급 문제네. 10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한 명을 둔다. 틀렸지? 임기 봅니다. 임기 3년 동그라미 연임 밑줄 그시고 3년 나와요. 3년. 숫자 바꾸는 거야 뭐 장난이잖아.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숫자 조심하시라고요. 어떤 경우는 2년짜리도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됩니다. 지정한 사람. 아까 부회장 2명 있다 그랬지? 그 중에서 한 명이 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합니다. 끊고 다음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는데 1, 2, 3을 묶으시고요. 자,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다음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뭐죠? 3분의 1 이상 3분의 1 밑줄 그으시고 2분의 1 아닙니다. 4분의 1 아닙니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출제가 안 됐지만 3분의 1 색깔 칠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쉽지? 과반수다. 됐고 다음 페이지. 안정과 질서. 자, 개호입니다. 개호. 자, 개호는 경계할 때 개, 보호할 때 호. 그래서 경계와 보호작용의 준말이에요. 앞글자 따서 개호다 이렇게 불러요. 필요성 됐고 범위 보시게 되면 제3자 그치? 그 다음에 개호권은 수용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하다면 제3자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 강제로 행사나 무기할 때 다 배웁니다.
여기서 나 출제가 될 것은 없고요. 조문만 잘 받으시면 돼요. 다른 시설의 수용자 볼게요. 교도관은 자신이 소속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만 개업권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애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랬네요. 자, 효과. 적법한 개업권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요. 조각이란 말은 수학교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위법할 때는 그때는 징계처분, 형사처분 대상이 되고 뭐 손해배상 책임도 짓고요. 최악의 경우는 뭐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내용. 자,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글자다면 시명, 강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 없고 기출된 걸 하나 보면 구제라는 말이 뭐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수용자를 구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말해요. 구제. 배제는 뭐지? 배제는 반대로 사전 예방 조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강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서 안전을 유지한다. 맞아요? 사전 예방이 뭐예요? 배제지. 배제. 강제가 아니고 틀렸네. 아무리 봐도 시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9번. 자,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대인 개요가 있고 대물 개요가 있어요. 대인, 사람을 대상으로 개호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대상으로 개호하는 겁니다. 자, 인적 개요가 있고 물적 개요가 있고 이 물적 개요 볼까요?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적 개요보다는 과학기를 이용하는 물적 개요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치? 뭐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호송개요, 출정개요, 통상개요, 비상개요, 일반개요 나왔네. 일반 수용자, 특별개요는 사고 우려가 높은 수용자 등을 말합니다. 기출문제 정리하세요. 볼 거 없어요. 물적개요보다는 인적개요 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뒤가 바뀌었지. 검찰청 법원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출정개요지 호송개요 아니지. 나머지 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요. 법조문밖에 안 나와요. 자, 일단 금지물품. 그리고 이론이 나온다고 한 것은 제가 이론 중요시하는 파트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2조. 금지물품. 자, 수용자는 다음 물품을 소지해서는 안 돼요. 그치? 1, 2, 3, 4 묶으시고.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 교환이 있네요. 교환은 공통이다. 공통. 그래서 색깔 칠한 거예요. 공통은. 그러니까 일단 이거 빼고 보자고요. 자, 1번 가보시면 범죄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금지 물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총기, 도금, 폭발물 안 돼요. 그 다음 2호 볼까? 2호 무인 비행장치, 전자전기통신기기, 그 밖에 다른 사람과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야? 전자통신기기, 무인 비행장치가 바로 연락과 관련된 거지. 이런 것들 소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추가됐냐면 요 2항이 추가됐어요. 2항 체크하시고. 여기 신설됐죠? 신설되면서 원래는 조문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 신설되면서 원래 있던 조문이 1항으로 숫자가 바뀐 거야. 그게 바로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은 개정된 바가 없고 2항이 이제 신설됐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서 허가할 때는 여기 1항 2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2호가 뭔데? 여기지. 그치?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들이 있지. 그 중에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가 나왔네. 허가할 때는 2호도 가능하다. 이게 신설됐어. 자, 그 다음 신체검사 볼게요. 교도관은 시설과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수용자네요. 수용자야. 수형자 아니야. 수용자의 신체, 그 다음에 의류, 휴대품, 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1항하고 비교할 것이 요 3항하고 체크해보세요. 1항, 3항을 비교하세요. 3항을 보시면 이건 수용자 외의 사람이죠.
그 외의 사람은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럼 1항하고 3항의 차이가 뭐지? 이거지. 신체하고 거실 및 작업장이 수용자에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수용자 외의 사람은 신체 검사 안 돼요. 수용자 외의 사람에게 신체 검사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실 및 작업장은 당연히 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류와 휴대폰만을 검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수용자 외의 사람이 누군가? 예를 들면 변호사 들어온 애들 있지? 걔네들 교도관이 이저 신체 검사 하던가? 신체를 막 만져봐요? 뭐가 있나? 안 하잖아, 그쵸? 그냥 의류와 휴대폰만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잘 안 하대. 그냥 자기네가 와서 자진 납세하고 그냥 들어가대. 가방 들고 들어가대. FM들 하려면 의류와 휴대폰을 교도관이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항 신체를 검사할 때는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 면밀 검사는 항문 검사 말하죠. 요거 면밀 검사는 항문 검사입니다. 볼 수 없이 차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항문 검사할 때 앞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지? 물적 개호. 요 물적 개호 할 때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앉으면 밑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서 엉덩이 항문을 찍죠.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담당 교도관이 육안으로 이제 엉덩이를 까서 육안으로 살펴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나면 촬영이 찍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옛날 교도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람이 직접 합니다. 자, 여성은 여성 교도관이 하는 거 맞고요. 자, 금지 물품이 발견된다면, 자, 요거 5항 한번 해볼까? 자, 금지 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서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를 합니다. 발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끊고.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물품은 영치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여기서 5항에서요. 발견된다면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지 물품이 발견된다면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한테 알린 후에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됐고.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수용자 외의 사람은 신체검사 노터치라 그랬습니다. 신체검사 할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 거실검사 갑니다. 자,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 거실 작업장, 자, 거실이나 작업장, 그 밖에 생활하는 장소 있지? 생활하는 장소. 이걸 퉁쳐가지고 거실 등이라 부를게요. 자, 이런 곳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됐죠? 자, 끊어요. 그런데 마약사범, 조폭사범 같은 경우에는 수시검사입니다. 수시검사. 그럼 정기적 검사는 뭐 한 달에 한 번 와요? 두 달에 한 번 와요? 그게 아니에요.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마다 그 사동 거실방을 따서 건방을 해요. 건방. 거실방도 건방하고 공장 있는 작업장도 건방하고 그래요. 그치? 그 다음에 마약이나 조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상하다 낌새 있으면 수시로 들어가서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기타 규정. 자, 교도관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다. 즉, 그 말은 여기 근무 시간 외에는 허가 없이는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 한번 해석해 볼까? 근무 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죠. 또 근무 시간 외일 때만 그랬어요. 근무 시간 내는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물론 그냥 들어와요. 소장의 허가가 있거나 아니면 직원의 그런 신분증 확인이 되고 나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는 출입하지 못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116조 볼 거 없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들 거 없죠. 그 다음에 118조. 자, 군해네요. 군해. 군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개우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담장이지, 담장. 담장에서 수용자가 디디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 소장은 다 제거하라 그러죠.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므로 탈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군해외 하면 틀려요. 군해외가 아니라 군해다. 군해. 됐지? 자, 그 다음에 보호실 진정실 가볼게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95조 별표. 자, 소장이네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1, 2번을 묶으시고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보호실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 이 보호실이 뭔지도 나와요. 보호실이 뭐지? 뭘 보호한다고 해놨는데, 그치? 이것은 자살이나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보호실이라 그렇게 돼요. 여기서 자살, 자해 방지 설비 갖춘 시설을 진정실이다 하면 틀려요. 기출문제집 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호실의 정의와 진정실의 정의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비교하시면 돼요. 보호실은 뭐 한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실이다. 그쵸? 그래서 자살, 자해 우려가 있을 때,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서 보호실에 수용할 수가 있다. 자, 빨간색 들으세요. 15일 동그라미. 15일 이내로 합니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끊고, 소장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시 한번 의무관 의견 밑줄 그시고 고려해서 빨간색으로 1회당 7일 동그라미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개정이 됐지? 뭐가 개정됐을 것 같아요? 이게 개정됐어요. 요 1회당이란 말이 추가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어. 예전에는 그냥 7일이야. 7일. 예전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이번 개정에 의해서 1회당 7일, 1회당이 추가됐다. 근데 계속해서 3개월 동그라미를 초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봐봐. 처음에 보호실 들어올 때 15일 들어온다 그랬지? 최대 15일이지,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일 연장했어요. 그치? 근데 1회당을 했으니까 1회당이 있으면 2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또 한 번 연장을 했다 이거지. 7일. 이것이 2회, 3회, 4회, 5회 될 수가 있는데 최대 몇 개월을 못 넘긴다? 3개월이니까 그러면 90일이라는 얘기야. 90일. 그러니까 이것이 최대 90일을 1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최초 15일, 그 다음에 7일짜리가 몇 번 되어야 90일보다 작지? 그럼 계산해 보세요. 어쨌든 기간 잘 봐두세요. 처음에 15일, 그 다음에 회당 7일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하더라도 3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 추가된 것이 뭐다? 1회당이 추가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 조문이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뭘 내지? 옛날에는 15일, 7일, 3개월 이것만 냈어. 15일, 1573, 1573 이것만 외웠거든. 1573, 1573 이것만 외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틀려. 1회당이 빠지면 틀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때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겠죠. 그리고 의무관은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유가 소멸했을 때는 즉시 중단해야 될 것이고요. 이건 쉽지?
4, 5, 6은 아무것도 아니죠.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1항, 2항, 3항 요 세 가지가 단골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보호실에 수용할 때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를 해야 돼요. 최초 처음 들어갈 때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서 넣어라. 그 다음 연장 시에도 의무관 의견을 넣어라. 그쵸? 2차, 3차, 4차, 5차 할 때도 계속 의무관의 의견을 넣어라. 아시겠죠? 그 다음 페이지. 진정실 수용. 자, 갑니다. 자, 진정실이 뭐지?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진정실이 뭐야? 일반 거실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방음 설비를 갖춘 시설을 뭐라 부른다? 진정실이다. 진정실. 진정시키는 곳이 진정실이야. 아니, 진정시키는 곳이 진정실이야. 무슨 얘기냐? 자, 1번, 2번을 묶으시고요. 2번부터 볼까요? 이 새끼가 잠을 안 자네요. 잠을 안 자.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9시가 되면 이제 취침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등이 되잖아요. 근데 9시가 넘어서 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보통 12시가 넘어서 이제 잠이 들 텐데. 이 새끼가요. 새벽 1, 2시 돼가지고, 문을 빵빵 차는 거야. 그 철문을. 그럼 소리가 얼마나 커? 그 고요한 밤중에, 그 철문을 발로 꽝꽝 치면, 그 나머지 수용자들 다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러면 옆에서 막, 그 XX 욕을 하고요. 저 새끼 어떻게 하라고 막 수용자들끼리 싸매요. 응? 그 발로 차는 놈하고 옆에 있는 방황하고 막 싸움한다고. 서로 얼굴도 못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담당 교도관이 죽을 맛이지, 담당 교도관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짬밥이나 오래된 직원이면 모를까. 햇병아리들 갓 들어온 친구들 만나면요. 진짜 난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안과 연락해야지. 보안과 연락해서 기동대 들어오죠. 기동대도 없어. 그땐 기동대도 없어. 그러면 이제 누가 한 명 더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이 새끼 끌어내서 이제 보안과 쪽에 가면 이 진정실이 있어요. 진정실. 그게 이제 방음시설 갖춘 곳인데 방음벽이 돼 있어요. 방음벽. 옛날 같으면 반 잡아 주겠죠. 반 잡아 주겠어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하면 그 옷 벗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면 그거 나중에 파면 해임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새끼가 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진정실에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면회가 오잖아요. 응? 지인들이 면회가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엄마 아빠가 왔을 때 얘기한다니까.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 얘기하게 되면 그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당장 소장실 찾아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는 TV까지 나와. 국가인권위에까지 들어간다니까 그게.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재소자 때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이 새끼 어디 잡아놨는다고? 진정실에 잡아놨습니다. 또 이 설비 등을 손괴하고 발로 찬다 그랬죠? 발로 차고 막 깨고 그래요. 또는 손괴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잡아다가 진정실에 쳐넣을 수 있어요. 자, 1항 다시 한번 가볼게요. 1항 체크하시고 2점은 별표죠. 역시 소장이네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그쵸?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진정실에 보낼 수가 있다. 여기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최후 수단성이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소란행위를 계속한다 해서 손괴한다 해서 처음부터 잡아다가 여기 진정실 보내지 말고 일단은 뭐 한다? 강제력 행사, 보호장비 사용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에 뭐 한다? 진정실에 가둔다. 그래서 이 최후수단성은 다른 말로 이퀄 보충성이라고도 해요. 보충적으로 행사를 하라. 이런 말이. 앞에서 이 보호실 같은 경우에는 최후수단성이 없었죠. 그쵸? 그런데 이 진정실에서는 뭐가 있다? 최후수단성이 요건이고요. 또 차이점이 뭐지? 앞에서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했잖아요. 그런데
진정실은 의무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최초 수용할 때. 자, 그 다음 2항을 가보시면 진정실 수용기간은 몇 시간이다? 24시간 동그라미. 최대 24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끊고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도 추가됐어. 1회당 12시간 동그라미. 요 1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들어왔다.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왔다. 다시 한번 처음에 몇 시간? 24시간. 24시간이면 잠 실컷 자잖아요. 그쵸? 술을 먹어도 실컷 자잖아. 그러니까 최대 이제 24시간 주는 거예요. 24시간 주면 이제 진정되겠지. 어느 정도 진정되겠지. 근데 그래도 이 새끼가 진정이 안 될 때는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를 한다. 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보낼 때는 의무관 고려가 없었죠. 없었는데 연장 시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를 한다. 왜 의무관이 갑자기 들어오나요? 아, 이 새끼 진정실 쳐놓고 가만히 있어요? 교도관이 그냥 방에 쳐놓고 가만히 있나?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난동 부리는 놈의 새끼인데 그렇잖아요. 뭐 재갈을 물리든지 손발을 묶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의자에 묶든지. 그걸 묶은 상태에서 24시간 있어봐. 24시간 있어버려.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마탱이 가는 거지. 그래서 연장할 때는 마탱에 간 놈이다 보니까 또다시 12시간을 더 연장해야 되면 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 3일 동그라미 3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해서 3일 색깔 칠하시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24시간이네요. 그 다음에 12시간이네요. 그쵸? 이것이 1회당이니까 2회, 3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12시간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며칠을 초과할 수가 없다? 3일. 3일이면 36시간이죠. 이거보다 클 수는 없다 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면 24 더하기 12 하면 일단 여기서 36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굳이 1회당을 넣을 필요 없잖아.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그쵸? 근데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보호실하고 보호실이 1회당 7일 했기 때문에 그 조문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여기에서 1회당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회당이 빠지면 틀려요. 여기는 24, 12, 그 다음 뭐예요? 3일 이거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4항에서 4항부터 6항까지는 여기도 그대로 준용된다 그랬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보호실 수용 중지를 볼게요. 자, 95조 5항하고 96조 4항의 경우에 밑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즉시 중지한다 말 나오고요. 2항 의무관의 출장 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5항하고 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없지? 넘기세요. 아, 그리고 자,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책을 보시면 자, 조문 가보시면 2호를 보세요. 2호. 교도관 및 경비교도란 말 나오지? 그치? 이거 합쳐가지고 교도관 등이라 하는데 요거를 지우세요. 요거를 밑부터 경비교도를 지운다. 경비교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경비교도가 지금 없어진 지 몇 년 됐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직 미처 못 바꿨네요. 못 바꿨기 때문에 경비교도란 말은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뭐가 돼요?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지? 자, 그 다음 도표 나왔네요. 도표 몇 표 치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일단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 이 정의를 바꾸면 틀려요. 그치? 그래서 이 보호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그치? 그래서 자살과 자해를 방지한다는 것이 보호실이에요. 그리고 진정실은 이 사람이 흥분한 상태다 보니까 방음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그쵸? 그래서 일반 시설로부터는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수용 요건 보시게 되면 1, 2번, 여기 1, 2번.
자, 보충성 나왔네요. 보호실은 필요가 없지만 진정실은 필요하다. 그 다음 의무관 의견 나와야지. 의무관 의견, 보호실은 둘 다 필요한데 진정실은 처음엔 필요 없고 연장 시에는 필요하다. 자, 그리고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15일, 1회당 7일, 그 다음에 3개월, 24시간, 12시간, 3일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1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15를 나누면 7이지. 7.5니까 0.5는 버리고 7이래. 7을. 15를 절반 나누면 7. 24를 절반 나누면 12. 그리고 최대 맥시멈 3개월 3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가지는 공통이다. 공통.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